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인천 콘서트 챔버는 일제강점기 때 기생조합 인천 용동 권번의 대표적 예인인 이화자님을 발굴해서 이화자 다시 부르기라는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승무 인천 콘서트 챔버 대표는 어떤 의미에서 이 여성 예술인을 소환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법률방송 초대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 이화자 다시 부르기라는 앨범에 대해서 먼저 맞습니다.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자님은 어떤 예술인이었나요? 예, 이화자라는 이름조차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생소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화자라는 가수는요, 주로 신민요와 그리고 또 유행가를 불렀던 일제강점기의 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행가는 알겠는데 그럼 신민요는 뭐야? 그러게요. 라고 또 여쭤볼 수 있죠.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민요라는 음악적인 장르는 민요풍의 대중음악을 뜻해요. 사실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확대 해석을 해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뭐 서양 악기를 사용을 해서 민요풍으로 뭐 노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조선시대 때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또는 서양 음악과 결합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신민요라고 하는데 이런 음악들과 그리고 또 이제 이 신민요풍이 아닌 다양한 음악들을 널리 불린 가수입니다. 근데 이분은 인천 용동 권번이라는 곳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이 권번이라는 곳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권번이라는 곳은 예술인, 즉 예인이라고 당시에는 불렀는데요. 이 예인을 관리하고 교육하던 기관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있었던 기관입니다. 뭔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될까요? 네. 사실 그 조선시대 때는 이 기생을 관리하는 기생청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이 기생청이 어느 정도는 확대적이고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권번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조금 더 예민할 수 있지만 확대 해석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같은 업무를 주로 했던 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런 예인들한테 이 노래와 춤과 악기를 다루는 기학을 알려주면서 이런 예술 활동을 펼쳤고 나가서 이런 것들을 대중 앞에서 선보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이 원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각 지방마다 이런 권번이 존재를 했는데 인천에도 용동이라는 지역이에요. 네. 용동에 권번이 있어서 그곳의 대표적인 예인이 이화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작품과 특징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이화자 선생님, 이화자, 가수 이화자는 정확한 자료나 또는 널리 알려진 자료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문화예술의 분야를 수집을 해서 보존을 하는 이런 아카이빙 사업이 부재했던 곳도 없지 않아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이 권번 출신의 이런 예술가들의 이 예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예술 표현 활동이라고 인식하지 안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역사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힘이 있는 이 권력 집단의 우선시되는 이 기록되는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예술인들, 특히 여성 예술인이라고 하면은 인식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들이 당시에 어쩔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없진 않았나? 네. 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 음반을 만들 때 있어서도 이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 그나마 조금 남아 있고 또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 이화자의 작품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는데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이화자라는 분은 이 음악을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 작품에다가 넣어서 부른 우리들이 뭐 자서전을 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비슷하게 자서곡을 쓴 사람이에요. 당시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떠한 연유 때문인지는 예측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뭐 여성의 이런 사회적인 한계, 여성 예술인의 사회적인 한계로 인해서 좀 고단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작사가를 통해서 또는 작곡가를 통해서 나 이런 얘기 좀 써보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 한 곡이 있는데요. 어머님 전상백 또는 어머님 전상서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한탄하듯이 어머니 잘 계세요. 저는 이렇게 사는데 좀 힘드네요. 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굉장히 구슬프고 한이 서려 있는 작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대중문화 예술계에서 이 인기를 우선시하고 네. 또는 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길 원했는데 당시에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저분은 권번 출신 가수래라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꼬리표처럼 그런 게 네, 있었고 그런- 사회적 인식이. 네, 그런 인식 때문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외로워지고 힘들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이 예인을 찾아서 네. 이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네. 앨범까지도 만들게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그 이화자 선생님의 음악을 발굴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더 큰 의미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음반을 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단순히 인천 용동 권번이라는 그런 곳에 뭐 아티스트를 한 명을 발굴을 해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주고자 함은 두 번째예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이 저조하거나 부족했던 이런 예술인, 특히 나아가서 여성 예술인에 대한 이런 평가와 이런 그분들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떠한 식으로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화자의 작품도 100여 곡이 넘는 작품들이 현재 발굴이 되어 있는데 이 음반에는 이 가사에 그런 정서가 들어있는 작품들을 주로 선별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추려서 10곡 아래로 이 곡들을 넣어서 선곡을 하였고요. 그런 모든 대부분의 작품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당시의 여성의 사회적인 한계, 여성 예술인의 사회적인 한계를 모두 다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앨범에 담긴 의미 아주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 포스터가 좀 바뀌었습니다. 옆에 이렇게 이화자 전이라는 포스터까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화자 다시 부르기 아까 10곡 아래라고 네. 하시는 총 9곡이 실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님이 직접 골라주신 3곡을 네.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이화자님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자, 화류 춘몽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보시죠.
굉장히 구슬프는 곡입니다. 맞습니다. 뭔가 반주는 좀 흥겨운 듯한데 네. 가사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1940년에 이렇게 발표가 된 작품인데요. 여기에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작곡의 김혜송이라는 선생님은 이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이제 누구나 아실 수 있는 작품인 목포의 눈물의 네. 그 이난영 선생님의 남편분이세요. 예, 음악적인 정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은 항상 개인의 삶과 그리고 또 인생 그리고 또 사회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이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를 다루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중음악을 보면요, 또 대중음악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대적 정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대중가요, 유행가라고 하는 장르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주로 한, 구슬픈 이런 것들이 주된 정서로 되어 있고요. 네. 현대에는 흥의 정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트로트라고 하는 이런 유행가의 모습만 보더라도 과거의 트로트를 들으면은 굉장히 구슬퍼요. 맞아요. 뭔가 한이 서려 있고. 근데 지금은 다 신나요. 네. 근데 모든 작품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그런 식으로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이런 대중음악이나 유행가에 통용이 되었고 반영이 되는 건데 네. 이 대표적인 이런 예시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춘몽 첫 네. 번째 곡으로 한번 들어봤고요. 예. 자, 다음 곡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이별한 이화자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머님 전상백이란 곡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머니 기재우 일양만 강하옵나이까 모임하사 지지로소이다 아수리 반장이 앞에 가려 연보동 치마 고개 얼굴을 하염없이 네, 잘 봤습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사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그 당시 용어라서 좀 어려운 맞습니다. 요즘 쓰지 한자가 않는 다 단어들도 들어가 좀 있죠. 있고 네, 그러네요. 어떤 곡인지 소개 들어볼까요? 예, 이 어머님 전상백 또는 어머님 전상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작사에는 화려춘몽의 작사가인 조명암 선생님이 한 번 더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작곡에는 김영파 또는 김령파라고도 불리지만 김용환이라는 분이 사실 동일인이세요. 예. 이분께서 이제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김용환 선생님께서는 권번의 이화자를 발굴을 했다라고 알려진 분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활동도 많이 했던 음악가이신데요. 네.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음악도 만들고 이것도 연주도 하고 그냥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싱어송라이터 같은 이런 굉장한 음악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음악적인 출중한 재능으로 이화자를 발굴을 하셨고 이화자의 이 자서곡과 같은 이 어머님 전상백을 탄생시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작품은 그 앞서서 소개를 드린 화려춘몽과 동일하게 인기가 있었고 또 알려져 있었던 가장 이화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곡을 더 만나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 곡은 연주곡입니다. 제목이 월미도. 함께 보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월미도가 좀 생각나는 듯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인데 네. 우리가 또 월미도 가려면 인천 쪽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네. 원래 이 곡이 가사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근데, 곡은 예. 가사가 존재하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이화자가 1936년에 이렇게 녹음을 발표한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목이 월미도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왜 월미도로 되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월미도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저는 왜 이곳을 기악곡으로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자라는 인물을 언급을 할 때 많은 분들께서 이화자는 화류춘몽, 그리고 또 어머니는 전상백, 그리고 또 월미도라는 작품도 녹음을 했다라고는 있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월미도를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 네. 그럼 기록으로만 월미도라는 곡을 뭐 발표를 했고 녹음했고 뭐 이렇게? 마치 전설로만 전해지는 작품? 아, 앞서 말씀드린 화류춘몽이나 어머니 전상백 같은 경우는 이 음반이 발굴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까지 전해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월미도는 기록으로는 있는데 이걸 들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누군가는 있었겠지만 계셨겠지만 나타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으로 문서를 작성하시는 분들,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이나 칼럼을 작성하시는 분들의 이걸 봤을 때는 언급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이화자 다시 부르기라는 이 음반을 다시 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이 분의 수건 사업, 이 현재까지의 수건 사업인 월미도의 부재를 내가 깨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발품을 엄청 드렸죠. 그런데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인천 시립박물관에 네. 그 유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전시가 되지는 않고 예. 박물관의 수장고에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고 박물관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내가 이 작업을 하니 이 월미도를 복원을 하고 싶다. 그 음반을 나에게 들려달라라고 해서 아주 감사하게도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한 거죠.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너무 오래된 음반이기 때문에 음반만 있고 이 가사집은 전해지지 않았다. 소실되었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리가 안 되었고 또 너무 오래된 음반이기 때문에 이 선율은 우리들이 들으면은 유추를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지만 가사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음반을 제가 한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스피커로도 듣고 이어폰으로도 듣고 나중에는 이 가사를 알기 위해서 네. 이화자한테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내가 당신의 이 음악을 세상에 선보이고 싶다. 네.
그러니 영혼이 있다면 나에게 이 목소리를 들려달라라고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네. 들리더라고요. 오, 정말로. 그래요? 오.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가사가 착각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리진 않았지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들리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유추는 할 수 있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과연 100% 고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음반에다가 넣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창작곡이지 복원을 하고 고증을 하는 작업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 단 내가 듣고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가사는 음반에 내지 수록은 하지만 기악곡으로 음악은 작곡을 하되 앞으로 발굴이 될 가사집 또는 이 상태가 좋은 음반들을 통해서 정확한 가사가 나오면 그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곡을 녹음을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음반을 기악곡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월미도라는 주제로 노래를 했을까? 그러게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당시 월미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월미도랑은 매우 다릅니다. 어땠을까요? 월미도는 일제강점기 전까지는 이 서구에 힘이 있는 나라들이 뭐 석유나 석탄을 보관을 하는 하나의 섬이었어요. 창고와 같은 섬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그곳을 관광지로 이제 발구는 대대적인 이 조성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 목욕탕도 만들어지고요, 수영장도 만들어지고, 공원도 만들어지고, 지금의 놀이공원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이런 근대적인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이었던 것들이 이제 육지와 연결을 하면서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게도 만들어지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때 문헌을 보면요, 전국 각지에서 월미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뭐 다른 것들을 타고 왔다. 부산에서도 왔어요. 월미도를 오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노래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억하면 좋을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신 건데 맞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네. 받아야 될 내용인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 한국 근대음악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런 음악 장르를 통해서 이 음악이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라고 강조하고 강요하다기보다도 이 음악들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이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아갔고 현재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몇 년도에 무슨 작품 나왔다, 누가 출연했다 라고 하는 연대기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이 음악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고 또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작품 활동이 되었으면, 그리고 또 같이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흘러나오는 곡은 인천 콘서트 챔버가 오늘날의 감성에 맞게 재즈풍으로 편곡한 어머님 전상백입니다. 자, 과거 음악의 발굴과 복원은 현재를 거쳐 미래에 전해줄 아주 소중한 유산인데요. 이 중요한 일을 앞장서서 개척하고 계신 우리 이승묵 대표님을 응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